오늘은 그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는 특이한 그런 인물에 대한 그 기사가 있어 첫 소식으로 메인 소식으로 전해보겠습니다. 서울일보 18면에는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허경영 실체 진실 공방이라는 제목으로 이 인물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인물은 좀 관종이라 자기를 좀 드러내려고 좀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언론에 많이 다뤄줘서는 안 되는데 하도 이번에 사건을 저질러서 아마 특집 기사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허경영 명예회장을 상대로 성추행 및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일부 여성 신도와 고발인들은 수사기관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 진실을 규명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허경영 대표 측의 법률 대리인격인 법무법인 태림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경영 대표를 조직적으로 음해하고 가해하려는 배우 집단의 공갈 협박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허경영 대표를 고발한 당사자들 또한 협박 배후 세력들이 사주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다 법무법인 태림인 허경영 측은 주장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측의 주장은 과연 어느 측의 주장이 진실인지에 대한 진위 여부는 사법적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본질은 지금까지 나타난 사건의 정황들을 조명, 나름대로 객관적 진실을 가리도록 시도할 것이며 여기에 거제된 내용들은 이 사건들의 핵심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일보 기자는 세부적으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선 이 사건을 고발 순서대로 언급하면 허경영 대표가 성추행했다 이렇게 말하는 집단 고발한 점을 주목해야 하겠지만 허경영 측 법률 대리인의 주장에 근거하면 에너지 주입 등 명목으로 한 행위며 이는 지극히 치료 목적의 한 수단이고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 한 행동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추행을 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에너지 주입이라는 게 어느 건지 모르지만 아무튼간 얘기 들어보면 이렇게 여성 신도들을 이렇게 신체를 이렇게 만지고 하는 그런 행위를 아마 에너지 주입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눈을 바라보면 병도 난다고 하고 자기가 기를 넣은 그런 우유는 썩어도 먹으면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에너지 주입이라는 이래서 병을 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이거는 어떤 당사들이 치료 목적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의사입니까? 치료도 하게? 예전에는 이 사람이 보니까 뭐라 그래요? 축지법을 쓴다고 해서 한번 뉴스에 나온 적도 있는데 이제는 또 치료까지 하네요. 이 양반 의사입니까? 네,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좀 정신들 좀 차려야 됩니다. 사실 예, 이런 사기꾼들한테 당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여성들은 허경영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으면 몸이 좋아진다. 이게 에너지 받으면 몸이 좋아지겠습니까? 이런 말에 허경영이 운영하는 종교시설을 찾은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예. 다음은 그간의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가운데 일부를 적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음성 파일을 인용해서 기사를 작성한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음성 파일을 이용해서 기사를 적어서 그냥 그대로 아마 사실 그대로를 옮기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문맥이 원활치 않은 그런 부분들도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릴 테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0대 여성 피해자의 주장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에너지를 준다고 일렬 종대로 쫙 서가지고, 일렬 종대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군대에서나 들어봤던 얘기인데, 순서대로 이제 에너지를 받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뭐 아마 이거 허경영 씨가 얘기한 거겠죠. 에너지를 받아요 이렇게 얘기하며, 여자 같은 경우는 손을 다리를 쭉 내려갔다 쑥 스커트로 들어가는 경우도 하고, 점점점 이렇게나 했습니다. 아마 내 생각에는 여자들 같은 경우는, 뭐 남자들은 그냥 대충 어떻게 지나가는지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하는지 저도 본 적이 없으니까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손을 이렇게 다리 쪽으로 이렇게 맨다리 쪽으로 갔다가 치마 속으로 쑥 집어넣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 아마 이렇게 전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명백한, 글쎄요, 이게 뭐 치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성추행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충분히 있다는, 본인들은 치료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의 경험도 있고 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한 60대 여성 피해자의 경우 이런 말을 또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남편 보는 데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게 너무나 싫고, 이런 모습이라는 게 만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자기 몸을 막 이렇게 만지는 그런 행위,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물론 남편이 옆에 있는데 싫겠죠. 예, 가질 말았어야죠. 처음부터. 처음보다도 날이 갈수록 더해지는 거예요. 이 얘기는 처음엔 좀 살짝 만졌나 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갈수록 더 진하게, 더 과감하게 이렇게 만졌던 것 같습니다. 이런 등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피해자 측에서.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죠, 우리는. 급기야는 신도 10여 명이 허경영 대표를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이라고 하면 그 피해자들입니다. 이들은 고소장을 통해서 허 대표가 에너지 주입 등을 그 빙자해서 신도들의 신체를 추행했다고 밝히면서, 피해자들의 법률 대리인 측은 종교적인 성범죄, 그루밍 범죄 수법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 종교적인 그런 어떤 성범죄,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하면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뭐 성범죄하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루밍 범죄, 예, 이런 수법과 유사하다 이렇게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들은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또 허경영 그 대표 측 법률 대리인들 또 다르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기자가 이렇게 좀 평행 감각을 가지려고 이렇게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또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 서진영 변호사는, 집단 세뇌가 되다 보니까 다 같이 그런 행위를 당했을 때 이게 괜찮은 건가 보다. 자기가 당혹스럽고 성적 수치심이 있어도 그걸 쉽게 표현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얘기는 아마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집단 세뇌를 당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집단 세뇌를 당하니까 또 자기 혼자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이렇게 있는 데서 그런 행위를 당했을 때 이게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당혹스럽고 성적 수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이제 쉽게 그렇게 표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좀 나를 만지는 것 같은데, 이거 좀 뭐 모멸감을 좀 느끼는데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도 쭉 있고 같이 이런 걸 당하니까 이게 지금 뭐 나만 혹시 내만 이렇게 주장하면 좀 나만 특별한 사람으로 취급당하지 않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같습니다. 이에 반면에서 허경영 대표 측과 그 법률 대리인들은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성추행과 관련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적이 없어요. 나는 이거 절대로 성추행이 아니에요. 이렇게 주장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았고
당사자의 동의를 받았다. 또 영적 에너지를 주는 행위다 라고 반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건 야, 이거 성추행한 거 아니야. 또 당신들이 다 동의한 거 아니야. 내가 이거 에너지 주입한다고 했을 때 당신들이 동의했잖아. 그리고 이건 영적 에너지를 주는 그런 행위지. 이게 무슨 성추행이나 어떤 다른 목적으로 내가 한 것이 아니야.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체 접촉은 없었다. 신체 접촉이 없었다. 이런 얘기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신체를 접촉해서 성추행으로의 어떤 모멸감을 느꼈다고 하는데 신체 접촉이 없었다라는 얘기는 성추행이 한 적이 없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방문자를 추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한두 명이 있는 거 아니고 수백 명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성추행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이러한 진실 공방이 갑론을박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 하나가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종의 종교적 행위 차원으로 행해졌다는 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상 이 종교의식이라는 거 이게 참 애매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실 종교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인간의 인식을 넘어서는 초월적 문화의 한 현상으로 보지만 형태가 매우 다양해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라고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명확한 그런 어떤 정의를 내릴 수는 없죠. 그럼에도 또 종교에 대해서 또 기자가 또 이렇게 장황하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교가 무엇인지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이비 종교, 즉 가짜 종교도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다 하며 기자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사이비 종교가 가리키는 대상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취재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그렇죠. 예. 그렇지만 사이비 종교가 전통 종교와 다른 점은 사이비 종교와 정통 종교를 이렇게 뭐 비교할 수는 없죠. 또 사이비가 아닌 종교와 다른 점은 꼭 정통 종교라고 해서 사이비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사이비 종교와 사이비가 아닌 종교가 다른 점은 종교의 교리를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라고 하며 그렇죠. 종교를 빙자해서 범죄를 저지르면 그건 사이비 종교고 그게 정통 종교라고 하더라도 뭐 기독교나 기존 기독교나 뭐 천주교가 됐던 불교가 됐던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그건 사이비 종교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이비 종교라고 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교주의 신격화, 교주 신격화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목사를 신격화한다든가 신부를 신격화한다든가 스님을 신격화한다든가 뭐 이렇게 거기 전달하는 사람을 거기 어떤 신앙의 대상을 전달하는 사람을 신격화했을 때 이거는 당연히 이거는 사입이라고 할 수 있죠. 교리를 이용해서 성폭행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요즘 뭐 여러 군데들 많죠. 많이 나왔죠. 뉴스에 교리를 이용해서 아주 어린 학생들 젊은 여성들을 성폭행한 그런 예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 사이비들입니다. 사이비들. 이런 데 가시면 안 됩니다. 종말론 교리를 이용해서 전 재산을 헌납하도록 하는 것. 뭐 이거 전 재산을 헌납하는 건 자기 의지니까 그건 뭐 알아서 할 일이고 집단 생활로 유인해서 강금, 착취, 폭행, 살인, 집단 자살 등을 저지른다거나 교리를 이용하여 거액의 헌금을 사기하거나 선민사상 교리를 이용해서 외부 세력에 대한 테러 행위를 저지르게 하는 것들이라고 하며 이러한 행위는 당연히 법률상 처벌 대상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범죄 행위라고 이게 특화됐을 때 또 명명됐을 때 이거는 사이비 종교입니다. 분명합니다. 이거는 기자가 아주 명확하게 밝혀줬습니다. 예. 이거 보시고 이거 들으시고 우리 여기 이 기자가 썼던 이 밝혀줬던 이거 들으시고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교주 신격화나 정말론 교리 등이 있으면 사이비 종교로 강한 인상을 받는 이유는 여러 사이비 종교가 주로 이러한 교리를 범죄에 악용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주를 신격한다는 건 무조건 되고 이건 사이비 종교죠. 예,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입니다. 교주를 살아있는 인간을 신격화하는 것, 이건 다 사이비입니다. 자, 그러나 교주 신격화나 정말론, 기부금 교리 자체가 사이비 종교를 교주 신격화는 이거는 사이비죠. 구분짓는 특성은 아니다. 또 이렇게 한 발 살짝 물러납니다. 또 이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어떤 교리가 되었든지 종교 교리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면 그 집단은 사이비 종교다라고 기자가 적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이건 분명히 사이비 종교입니다. 범죄에 노출되면 사이비 종교입니다. 혹시 그런 종교에 지금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이것이 과연 범죄다 아니다 확인해서 이건 범죄네, 성추행을 당했네,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 빨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거기 오래 계시면 폐가망신합니다. 그러면서 기자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재 전개되고 있는 사건 중 성추행 사건은 변방 아웃사이드로 치부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재 그 진행되고 있는 성추행 사건이 지금 약간 좀 이렇게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허경영 명예회장이 신도들을 상대로 토지 사기를 벌였다는 게 메인 사건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우리 처음에 시작은 성추행 사건을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그 토지 사기했다, 신도들을 상대로 토지 사기를 했다, 이런 거 이렇게 지금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허경영 측 법리 대리인은 기자들에게 보내는 보도 자료 형태의 서한을 통해서 부동산 사기 등 고소 관련을 반박했습니다. 아예 그런 적 없어. 그런 적 없다. 정확한 사실관계 등은 배포된 관련된 정확한 사실관계 등을 전달해 드린다고 하면서 먼저 허경영 대표가 하늘공 지지자들 상대로 부동산 사기를 했다는 기사 내용은 전혀 무근하다, 사실에 근거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성추행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추행이 아니라고 이렇게 항변하고 있으며 토지 사기 또한 없었다는 것이 허경영 측의 법률 대리인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굉장히 내용이 긴데 시간 관계상 이렇게 많은 저기는 할 수 없고, 지금 현재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재판과 사건 이런 뭐 투명성도 뭐 이러고 정치인 종교인들이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에 악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각 언론사들이 공적 가치 문제 제기와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하며 뭐 이렇게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는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또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2회차 또 보도할 것이다. 또 취재를 해서 또 잘못된 점이 있으면 분명히 밝히고 또 뭐 잘된 점이 있으면 칭찬도 하고 뭐 하겠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특이한 분의 소식을 좀 전해드렸습니다.